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관상으로 시작하지만 결국 선택으로 끝납니다. 얼굴은 태어날 때 주어지지만 삶은 매 순간 새로 쓰이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운명을 바꾸지 못한 채 운명보다 더 단단한 것을 남깁니다. 이 이야기는 얼굴을 읽는 사내 윤서현과 저작거리의 여인 월하의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두 사람을 한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사랑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시험합니다. 이제 달빛이 낮아지는 한양의 밤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서현은 한때 한양에서 손꼽히던 관상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린 예언 하나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읽었던 얼굴은 겉으로는 덕이 있었으나 속으로는 칼을 품고 있었고 윤서현은 그 칼을 너무 늦게 알아차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 무너진 담장, 바람만 드나드는 골짜기. 윤서현은 그곳에서 나무를 패고 약초를 캐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관상가는 사람을 멀리해도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꿈속에서도 낯선 얼굴이 나타나고 깨어나면 그 얼굴들의 끝이 어디였는지를 떠올리며 잠을 잃지요. 윤서현은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얼굴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다만 인간이 거짓말을 할 뿐이라고. 초가을, 윤서현은 약초를 팔기 위해 산 아래 장터로 내려옵니다. 장터는 늘 시끄럽고 잔인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갑니다. 누군가 넘어져도 누군가 울어도 장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란 속에서 윤서현의 눈을 붙잡는 장면 하나가 있습니다. 노파가 짐꾼과 부딪혀 나물 바구니를 엎질렀고 흙먼지 속에서 노파는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사람들은 구경하듯 한번 쳐다볼 뿐 누구도 돕지 않습니다. 바쁜 삶은 늘 남의 슬픔을 뒤로 미루게 만드니까요.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무릎을 꿇습니다. 낡은 옷, 마른 손목, 그러나 흐트러지지 않는 움직임. 여인의 이름은 월하였습니다. 월하는 흙 묻은 나무를 하나하나 털어 바구니에 담습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것도, 옷자락에 흙이 묻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 모습은 선행이라기보다 사람됨이었습니다. 윤서현은 그 순간 월하의 얼굴을 읽습니다. 관상가는 원래 그러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운명에 끼어들지 않겠다 다짐했으니까요. 하지만 월하의 얼굴은 다짐을 꺾을 만큼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엔 귀함과 비극이 동시에 얹혀 있었습니다. 밝은 이마와 깊은 눈, 단단한 턱, 그러나 웃음 끝에 미세한 슬픔. 윤서현은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이 얼굴은 평범한 생을 허락받지 못할 얼굴이라는 것. 윤서현은 월하를 잠시 멈춰 세웁니다. 그는 낮게 말합니다. 웃는 얼굴을 조심해라. 월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가슴이 서늘해져 고개만 조용히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윤서현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가 산속에서 10년을 버텨온 이유는 권력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서였는데, 이제 그 권력이 월하를 향해 걸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산속 암자에 낯선 손님이 찾아옵니다. 윤서현의 옛 인연, 떠돌이, 이야기꾼 서문겸입니다. 서문겸은 세상 소문을 등에 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누가 누구를 미워하며 누가 누구를 끌어올리는지. 그는 웃으며 말하지만 실은 칼보다 정확한 정보를 들고 있습니다. 서문겸은 윤서현에게 전합니다. 한양의 실권자, 좌상 백열록이 관상가를 찾고 있다고.
그리고 결정적인 말 하나를 덧붙입니다. 그가 찾는 것은 관상가의 눈만이 아니라 저작거리 여인 월하라는 사실. 윤서연은 결국 산을 내려옵니다. 권력은 피할 수 있어도 월하는 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연록은 웃는 얼굴을 가진 사내입니다.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웃음, 그리고 그 웃음 뒤에 사람을 베는 칼이 숨어 있습니다. 윤서연은 백연록을 보자마자 깨닫습니다. 이 사람은 야심가가 아니라 사냥꾼이라는 것을. 백연록은 관상가에게 자신의 얼굴을 보라 합니다. 윤서연은 말 대신 침묵으로 먼저 답합니다. 관상가는 얼굴을 읽는 순간 결말까지 보아버리니까요. 윤서연이 읽은 백연록의 끝은 평온한 은퇴가 아닙니다. 주검 위의 승리, 그리고 그 승리를 비웃는 몰락입니다. 윤서연은 돌려 말합니다. 백연록의 얼굴에는 큰 숲의 기운이 있으나 뿌리가 상해 있다고. 백연록은 그 말에 흥미를 느낍니다. 그는 솔직한 사람을 좋아하는 척하지만 실은 솔직한 사람을 이용하기 쉬워서 좋아합니다. 그리고 백연록은 월하를 꺼냅니다. 그 여인을 저택으로 부르겠노라. 곁에 두고 싶노라. 윤서연은 그 순간 확신합니다. 월하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월하의 가능성이 위험하다는 것. 권력은 가능성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능성을 빼앗아 자기의 장식으로 만들 뿐입니다. 백연록의 저택 사랑채에는 젊은 선비가 머뭅니다. 이름은 강유진. 가난하지만 눈이 맑고 말이 단정하며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월하는 손님 시중을 들다 우연히 강유진과 마주칩니다. 찬물이 소매에 튀는 작은 실수가 있었지만 강유진은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는 친절이라기보다 당연함이었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사람의 태도. 월하는 그 당연함에 흔들립니다. 천한 삶은 당연함을 자주 빼앗기니까요. 윤서연은 멀리서 그 장면을 봅니다. 그는 월하의 얼굴에서 작은 변화 하나를 읽습니다. 눈동자의 불빛이 생겨나는 변화. 관상가에게 그 불빛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파멸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랑은 늘 희망처럼 오고 파멸처럼 남습니다. 윤서연은 월하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나가라고. 그 말은 차갑게 들릴지 모르지만 윤서연에게는 월하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월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래 도망쳐왔고 도망친 자리마다 다른 누군가가 대신 상처받는 것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월하는 그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서 떠나면 나 대신 다른 누군가가 끌려올 것이다. 백연록은 강유진을 시험합니다. 엽전 몇 잎을 쥐어주고 빈 방을 채우라 명합니다. 가난한 선비에게는 모욕이고 똑똑한 선비에게는 덫입니다. 강유진은 밤새 고민하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때 월하가 문득 남기는 말이 있습니다. 작은 빛 하나가 큰 어둠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 한 문장이 강유진의 머리를 열어줍니다. 다음 날 강유진은 촛불 하나로 방을 빛으로 채웁니다. 백연록은 웃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백연록의 시험은 늘 다음 칼을 숨기고 있으니까요. 백연록은 더 잔인한 시험을 내립니다. 이번엔 방을 웃음과 눈물로 채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뜻이 모호하지만 요구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라는 것. 월하는 방법을 떠올립니다. 전기수, 이야기꾼. 사람을 웃기고 울리는 것은 칼이 아니라 이야기의 힘이라는 것을 월하는 저작거리에서 이미 보았으니까요. 강유진과 월하는 서문겸을 통해 전기수를 섭외합니다. 엽전은 적었지만 간절함은 컸고 전기수는 돈보다 이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날 밤 별당에는 촛불 하나가 켜집니다. 전기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백연록의 부인과 양녀 연홍은 처음엔 비웃다가 이내 웃다가 결국 울게 됩니다. 웃음과 눈물로 방이 가득 찹니다. 백연록은 만족합니다. 그는 시험의 승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백연록은 월하의 신분을 거두겠다 선언합니다. 노비 문서를 태우고 호적에 올리며 수양딸로 삼겠다고 합니다. 이 순간 온 집안의 공기는 뒤집힙니다. 부인은 모욕이라 하고 연홍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백연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월하를 구하는 척하지만 실은 월하를 자기 힘의 증거로 삼으려 합니다. 월하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의 끈은 백연록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윤서현은 그 장면을 보며 아주 늦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월하가 위협받는 이유는 월하가 약해서가 아니라 월하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서라는 것. 권력은 재능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재능을 장식으로 만들 뿐입니다. 연홍은 백연록의 양녀입니다. 어릴 때부터 귀한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이 집의 미래라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저작거리 출신 월하가 하룻밤 사이 집안의 중심이 됩니다. 연홍의 자존은 부서지고 눈빛은 날이 서기 시작합니다. 연홍은 월하를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리를 빼앗는 그림자로 봅니다. 연홍은 월하를 미워한 것이 아니라 월하에게서 자신이 될 수 없는 것을 보았기에 두려워했습니다. 백연록은 월하를 딸로 삼았지만 그의 시선은 월하의 행복이 아니라 월하의 쓸모에 가 있습니다. 조정에는 병약한 임금 조정인이 있고 그 주변으로 권력이 흔들립니다. 백연록은 그 흔들림을 기회로 삼아 마침내 큰 칼을 꺼내려 합니다. 윤서현은 백연록의 얼굴에서 결정의 날이 가까워짐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월하와 강유진을 한 번에 삼킬 결정임을 알게 됩니다. 월하는 압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또 다른 누군가가 대신 끌려올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신보다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월하는 선택합니다. 나 하나로 끝낼 수 있다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 마침내 그 밤이 옵니다. 별당은 잔치처럼 꾸며지고 사람들은 웃지만 공기는 날이 서 있습니다. 월하는 조용히 한복 매무새를 고칩니다. 그 모습은 마치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처럼 담담합니다. 윤서현은 그 얼굴에서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음을 봅니다. 대신 결심이 남아 있습니다. 달빛, 바람, 촛불, 숨죽인 하인들. 그리고 월하가 걸어가는 소리. 월하는 백연록이 준비한 무대 위에 섭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행동을 합니다. 월하는 백연록의 선의를 칭송하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히 진실을 꺼냅니다. 이 집이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 집이 나를 써먹으려 했음을 나는 오늘 말하겠다. 월하는 자신이 어떻게 끌려왔고 어떤 시험이 있었고
웃음과 눈물이 어떻게 무기로 쓰였는지, 그리고 백연록이 무엇을 얻으려 했는지를 담담히 폭로합니다. 별땅의 공기는 얼어붙습니다. 연홍은 창백해지고 부인은 이를 악물고 백연록의 웃음은 천천히 금이 갑니다. 권력자는 진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칼보다 날카롭고 한 번 퍼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 밤, 월하는 수양딸이 아니라 입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생은 끝을 향해 달립니다. 윤서연은 월하를 데리고 빠져나가려 하지만 이미 길은 막힙니다. 백연록은 조용히 군관들을 움직입니다. 그는 대놓고 피를 보지 않습니다. 피는 늘 남의 손으로 보게 만들지요. 강유진은 월하를 감싸려 하지만 그의 힘은 부족합니다. 가난한 선비의 용기는 뜨겁지만 세상은 뜨거움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빛 아래서 월하는 쓰러집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숨이 멎고 촛불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월하의 마지막 표정은 공포가 아니라 이상할 정도로 평온합니다. 윤서연은 월하의 얼굴을 봅니다. 그 얼굴에는 관상이 말하던 비극의 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택을 끝까지 밀어붙인 사람의 고요가 있습니다. 월하의 진실은 완전히 막히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길을 찾습니다. 전기수의 입을 통해, 장터의 귀를 통해, 골목의 바람을 통해. 백연록은 단단해 보이지만 이미 뿌리가 상한 숲입니다. 윤서현이 보았던 관상이 조금씩 현실이 됩니다. 백연록은 살아남으려 하지만 권력은 늘 또 다른 권력에게 먹힙니다. 그는 결국 조정의 큰 흐름에 밀려 모든 것을 잃습니다. 윤서현은 산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엔 얼굴을 읽는 능력을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대가를 받아들이려 합니다. 윤서현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얼굴을 읽었고 그 얼굴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합니다. 이제부터는 관상으로 밥을 먹지 않고 이야기로 죄를 갚겠다고. 윤서현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읽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월하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이야기는 한양에서 한양으로 번집니다. 저작거리에서 시작된 한 여인의 선택이 권력의 웃음을 찢어버렸노라. 강유진은 조정에 남습니다. 그는 출세를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출세는 승리가 아닙니다. 그는 평생 월하를 잊지 못합니다. 그가 글을 올릴 때마다 그 글이 누군가를 살릴 수도,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음을 압니다. 그의 붓끝은 늘 무겁습니다. 가난한 선비의 마음은 권력 앞에서 부서졌지만 그가 끝까지 놓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월하가 보여준 사람의 품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월하가 조금만 참았더라면, 조금만 조용했더라면 살아남지 않았겠느냐고. 하지만 그 질문에는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월하는 살아남는 법이 아니라 끝내 사람으로 남는 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윤서현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얼굴은 길을 가리킬 뿐, 걷는 것은 사람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걷다가 쓰러져도 그 발자국이 남아 다음 사람의 길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야담입니다. 달빛 아래서 얼굴로 시작한 이야기는 결국 한 여인의 선택으로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조선의 골목과 저작거리에 남은 또 다른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